안녕하세요. 고피팀 박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다 고피티잖아요. 오늘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변함없는 원칙과 신뢰로 좋은 공기의 기준을 또 한 번 높인 앰모스피어 스카이 넘겨주세요. 나사에서 그 위성으로 지구를 봤을 때 공기 오염 지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죠. 중국이랑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는 거의 뭐 전반적으로 남한 쪽에는 거의 다 공기 오염이 되어 있다고 붉은빛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중국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는 땅도 적은데 대부분이 지금 공기 오염이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실내 공기 오염을 시키는 오염시키는 오염 물질이 있는데요. 그 미세먼지가 있고, 미세먼지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있고 10 마이크로, 뭐 50에서 70 마이크로가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꽃가루, 애완동물, 털 배설물, 그리고 곰팡이, 진드기, 바이러스, 희망성 유기화학 물질, 그리고 라돈, 성면, 그에 뭐 이산화탄소가 있는데요. 저는 요번에 저기 진드기 저거 보니까 정말 징그러운데 엘로케어 나왔잖아요. 여기서 보더니 그거 와 장난 아니던데요. 우리 집도 만만치 그렇죠.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맞지요? 제가 네. 침대 딱 하나 했거든요. 하나 했는데 그만큼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많이 나오던지 깜짝 예. 놀랐다. 한 아. 10분 정도 했거든요. 10분. 아. 10분 하고 그만큼 많이 나왔어요. 네. 저도 한번 해 보고 사진 올릴게요. 오면은요. 아, 누구 집이 더 더럽나 한번 봅시다. 우리 집에도 하시 새 집에 사는 거는요, 매일 담배를 두갑 피우는 꼴이래요. 왜 그러냐면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신축 아파트의 새집 증후군을 연구한 결과가 새 집에 사는 게 매일 담배 두 갑을 피우는 그 꼴이라고 하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포름말데히드라든지 뭐 시멘트독, VOC 뭐 이런 독성 물질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폐질환을 일으키고 암까지 일으키는, 암구고전증이 우리 집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더 심해지고 있는 기분. 그리고 뭐 천식 기관지염 이런 것들도 다 새집 증후군에서 나오는 그 오염 물질들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미세먼지. 우리 미세먼지 한참 심해. 오늘도 미세먼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대구 완전 보였던데요.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그나마 덜 했는데요. 저는 나가면 제일 골치 아픈 게 저는 눈이니까. 눈이 안구건조증 때문에 피곤하니까 그 미세먼지 많은 날은 나가기 싫어요. 집에 공기청정기 옆에 붙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별것 아닌 것 같을 때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물질이라는 거죠. 이게 뇌에 만약에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뭐 뇌혈관 치매, 질환과 치매, 그리고 눈은 알레르기 결막염. 저는 알레르기 결막염 정말 자주 왔던 눈이거든요. 그나마 지금은 계속 그 아메스 뉴트라이트를 먹으면서 건조증은 아직 덜 나았지만 이런 결막염 같은 것들은 지금 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에 들어가면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기는 기도염증, 감기, 독감, 호흡기 질환, 폐염증 반응 유발하고요. 혈관에 들어가면 동맥경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폐에 가면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요. 임산부는 태아 성장을 방해해서 조산의 위험을 높여요. 그래서 심장으로 가면 부정맥, 요즘 어르신들 부정맥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부정맥 때문에 기계를 달고 다녀요. 하루 24시간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름에는 이거 다는 게 싫다고 하시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허혈성 심장 질환과 심부전증도 생길 수 있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혈관을 직접 침투해서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도를 높인다고 했거든요.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의 2, 30분의 1. 작은 초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혈관으로 바로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지금 초미세먼지가 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아시아가 220만 명이에요. 아시아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유럽이 18만 명. 그중에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이 제일 많아요. 135만 명.
그리고 인도 65만이고 남북한이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의외로 독일이 3만 5천 명이네요. 그런데 요즘 초미세먼지는 중국도 중국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위험해요, 진짜로.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한데도 다들 우리나라 국산품을 열심히 쓰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최근에 그 베이징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8살 어린이가 스모그 속에 포함된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폐암에 걸렸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세계보건기구는요, 지난달 17일 대기오염을 처음으로 폐암 등의 발암물질로 분류했다고요. 초미세먼지 이게 그냥 우리 뭐 폐질환 잠깐 일으키겠지 아니에요. 코털에서 절대로 안 걸러져요. 안 걸러지기 때문에 폐로 바로 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 8살 어린이가 폐암에 걸렸다면 말 다 했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맨날 그 내용이고요. 넘겨주세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새집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단열재 및 실내 가구 등에 사용되는 접착제, 페인트에서 발생이 가능하고요. 장기간 노출할 경우에 호흡기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암이나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여주거든요. 저는 리모델링 해도 청정기 막 계속 돌렸는데 방마다 다 돌리고 근데도 이 건조증이 요즘은 이게 날씨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눈 안구 건조증이 계속 심하거든요. 그래서 눈 뜨고 있는 게 싫어요. 따가우니까 계속. 그런데 이제 안과에 가면 인공 눈물밖에 안 돼요. 둘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앰모스피어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내 눈 좀 살려줘." 그러면서 붙어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실내 오염 발생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집안 곳곳에 다 있어요. 부엌에는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왜 다다다다다 하면서 틀 때 그 일산화탄소가 담배 70개 피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산화탄소는 또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아서 이렇게 방석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훑지 않으면 훑어내지 않으면 밖으로 안 나가는. 그래서 왜 우리 어릴 때 애기들 키울 때 보면 애기들이 자다가 막 울면 안아주면은 그 안 울던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다 "손 타서 그렇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손 타는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 때문에 애기들이 바닥에서 못 자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들어 올려주면 엄마가 안으면 그때서 숨을 쉬고 자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도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관지 점막을 손상시키고 아토피 피부염도 악화시키는 게 가스레인지 일산화탄소예요. 그리고 가구에서 나오는 것도 많아요. 접착제 있잖아요. 거기에 포르말데히드가 눈을 자극하고 두통이나 불면증, 천식까지 일으키거든요. 욕실에 깨끗하게 하겠다고 쓰는 세척제들, 표백제들 때문에 피로하고 무력감 오고 발암성이고요. 기억력까지 저하시키는 게 간 손상까지 저하시키는 게 욕실의 세척제들이에요. 그래서 보기에는 깔끔한데 저는 저런 거 싫거든요. 락스 못 쓰거든요. 쓰면 제가 숨을 못 쉬겠어요. 눈도 너무 따갑고. 그래서 아예 락스라고는 사 오지를 못하게 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그게 깨끗하게 곰팡이까지 제거해 준다고 사 오는데요. 눈이 너무 따가워요. 숨도 못 쉬겠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세척제가 우리의 그 몸을 오염시킨다. 아니지. 오염시키는 게 병들게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담배 연기, 일산화탄소고요. 미세먼지고 기관지염과 만성 두통, 피로감을 주고요. 그리고 저는 카페 잘 안 쓰거든요. 카페 쓰면 빨기도 힘든 데다가 그 사이사이에 끼는 곰팡이 뭐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더 싫어요. 앉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카펫에 진드기, 진먼지 진드기, 음식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요. 아토피 피부염도 악화시켜요. 저도 소파 편하다고 갖다 놨는데 여기에 곰팡이와 방부제, 염화메틸렌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요. 피부 자극도 생겨요. 그래서 벽지나 장판, 포르말데히드, 곰팡이, 피부 질환 일으키고 점막 자극, 호흡기 자극 주고요. 원목 바닥이 요즘 좋다고 쓰는데 거기조차도 방부제 분산염 때문에 눈 자극 주고요. 생식 기능이 저하돼요. 그리고 방향제. 집에 이상한 냄새 안 나고 향긋한 냄새 나려고 쓰는 그 방향제조차도 메틸 알코올이 들어있어서요.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게 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오염의 원인이 되고 우리 몸의 건강을 해롭히는 그런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원자재를 쓰면 좋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중에 라돈이라고 있는데요. 이 라돈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 방사능 물질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흡연 다음으로 높은 폐암 발생 원인이고요. 전 세계 폐암 발생의 6에서 15% 원인이 라돈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라돈이 토양 곳곳에 다 있다는 거. 넘겨주세요. 그래서 석고보드 라돈, 발암물질, 아파트에 득실득실한다. 그리고 미국 환경청의 발표에 따르면 4피코큐리의 라돈 농도에서 장기간 거주할 경우에 흡연자는 1000명 중 62명, 비흡연자는 1000명 중 7명이 폐암에 걸려요. 그래서 폐암 발병 원인 중 흡연 다음으로 가장 주요한 원인이 라돈이라는 거죠. 안전등급 D등급, 학교 중 발암물질 라돈 기준치 최대 4배 검출, 학교에서요. 지하학습실에 있는 라돈 적정 공고 기준의 약 2배인 7.4 pci가 검출됐고, 비중학교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적정 기준의 4배인 16.8 pci, 지하 도서관에서 검출됐다고요.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흡입된 후 지속적으로 방사능을 방출해서 세포 중에 염색체의 돌연변을 일으켜서요, 폐조직을 파괴하는 무색, 무치, 무미, 기체로 폐암 유발 1급 발암물질. 무색, 무치, 무미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라돈이 곳곳에 있는데 이런 거 그냥 마시면 안 되잖아요. 넘겨주세요. 와, 이거 아까 했던 말이 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토양이나 암석, 물속,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인 라듐에서 발생되는 무색, 무치, 무미의 방사능 가스.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 위암을 일으킬 수 있고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거. 라돔은요, 초가 폐암 사망자 99%, 이게 주택에서 노출된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한국은 라돔 위험 1등급 넘어가. 전체 폐암 사망자의 12.6%가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린다고 하고요. 한국은 라돈 위험 1등급 적색 국가예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전체 울긋불긋하지 않아요. 29개 국가에 비교했을 때 세계 2위 수준이래요. 일본보다 우리가 7.8배나 높고요. 중국보다는 2.8배가 높아요. 라돈이. 제주도도 괜찮지는 않아요. 주황색이에요.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라돈이 곳곳에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라돈을 어떻게 그냥 우리가 걸르지 않고 그냥 공기로 마실 건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게 실내라는 거죠. 85% 이상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실내에 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밖으로 돌아다니는 시간보다. 오전에 이제 제가 좀 돌아다니는 그 시간 외에는 거의 다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하지 밖에서 잘 안 만나잖아요. 춥기도 하고.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도는 실내보다 보통 2배에서 5배 높고 겨울에는 실내 공기 차단 등으로 인해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요. 저도 추우니까 환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창문을 자꾸 열어놓기는 열어놓는데 열어놨다가 조금만 있으면 다육이 다 얼겠다 하고 다시 닫아요. 그래서 환기만 잘 시켜도 그나마 좀 덜 할 텐데 환기조차도 힘들고 요즘은요. 날씨가 추우면 더 하겠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 코로나19는 지금까지의 발병 양상을 통해 사스와 메르스보다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요. 일반 감염병과 달리 증상이 없을 때도 전파력이 있는 무증상 감염이 독특한 특징으로 꼽힌대요. 그래서 요즘 저희들도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검사 다 받으라 그래요. 증상이 있든 없든. 근데 받으면 무증상인데도 그 양성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검사 다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저는 그나마 음성이 나와서 다행이었는데요. 저는 비타민 많이 먹었는데 양성 나오면 안 되겠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필수인 시대가 된 거예요. 밖에 저는 오늘 부연 날씨만 봐도 밖에 다니기 싫어요. 싫고 실내에서 누군가 얘기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뭐 일이 있어서 밖에 돌아다니긴 했는데 이 공기청정기가 필수인 시대인데 가지각색의 청정기가 있어요. 이쁜 거 정말 공기청정이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너무 많고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때는 뭘 보고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앰모스피어는 0.009 마이크로미터를 99.99% 걸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카이는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99.99%를 거르는 거예요. 지금은 앰모스피어보다 스카이가 3배 이상 더 거른다는 얘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헤파 필터를 비교해 보면요. 시중에 대부분 0.3 마이크로미터 헤파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가 되게 많아요. 0.3 마이크로미터 헤파 필터 크기가 저 정도라면요. 0.1 마이크로미터는 저 정도 크기예요. 엄청 차이 많이 나죠. 저것도. 그런데 넘겨주세요. 0.02 마이크로미터 헤파 필터는 저 정도예요. 엄청 더 촘촘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0.0024라고 했잖아요.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은 0.009 마이크로미터. 앰모스피어가 0.009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줬거든요. 그랬는데 스카이는요. 0.0024. 틈이 안 보여요. 엄청나게 촘촘하잖아요. 저기에 바이러스가 안 걸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닭을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크기조차도 걸러내기 때문에 헤파 필터 차이가 이만큼 차이 나요. 시중에 나오는 0.3 마이크로미터 헤파 필터랑 지금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스카이가 거르는 0.0024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이런데도 0.3 마이크로미터 이쁘다고 살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디까지 걸러주느냐. 공기청정기가 걸릴 수 있는 걸 걸러줘야 되는 게 공기청정기지. 이쁜 게 아니고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디자인과 이쁜 걸, 편한 걸 원하시는데 편한 거 하다가 폐암 걸려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헤파 필터. 넘겨주세요. 이거는 LG 저거 비싸거든요. LG 공기청정기랑 스카이를 비교를 했는데요. 같은 공간이 같은 장소에 청정기를 돌렸는데 스카이는 지금 공기가 너무 나빠하고 완전 불이 밝게 올라가면서 왱 돌아가거든요. 근데 LG는 지금 공기 너무 좋아. 초록색이에요. 그러면서 선풍기처럼 바람이 계속 나와요. 돌아가면서 선풍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LG 공기청정기가요. 공공기관에 도서관, 공공도서관이나 그리고 공공기관에 이런 LG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실망했거든요. 제가 비산오동에 근무할 때 거기에 앞에 도서관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이걸 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 진짜 제가 실망했고 저거 우리 거보다 더 비쌀 텐데 가격 대비 너무 비싼 거에다 공기청정 안 되는데 왜 저런 걸 했지? 그런 로비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는. 근데 공기청정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저는 다른 거 비교해봐 우리 청정기랑 앰모스피어 스카이랑 다른 청정기 갖다 놓고 흔들어 보면요. 먼지를 막 일으키면 스카이는 난리 나요. 완전 계속 돌아가는데 보통의 다른 청정기들은 안 돌아가요. 그냥 그게 정상이라고 그냥 있어요. 그 청정기를 왜 쓰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쓰는 거 보면.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헤파 필터인데요. 3스텝 필터.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입자까지 99.99% 감소시키는 헤파 필터. 이거 아까 크기 보셨잖아요. 0.3 마이크로하고 완전 차이 나는 거. 그래서 독감이나 홍역, 고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공기를 따라 이동하는데 앰모스피어는 아돈 부산물, 성면 같은 미세먼지는 물론 0.009 마이크로미터의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하는 최고급 헤파 필터를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스카이는 H13이 아니라 H14 공기 중의 바이러스 0.0024 크기의 바이러스까지도 99.99%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헤파 필터도 등급이 있어요. 13등급이 있고 H14등급이 있는데 H14등급이 가장 좋은 헤파 필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머리카락이 50에서 70이고 꽃가루가 6에서 52 크기예요. 곰팡이가 1.4에서 1.7, 17이고 박테리아가 0.2에서 1.1인데요. 우리는 0.0024 마이크로까지 거르니까 저런 것들은 그냥 기본 다 거르는 거죠. 바이러스도 0.02에서 0.2인데 그것보다 더 작은 것까지 거르니까 다 거르겠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이러스 크기가 나와 있어요. 크기하고 감염 시 주요 증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0.11 마이크로미터예요. 그거를 99.99% 이상 다 거른다는 거죠. 여기 있는 바이러스 전부 다 0.0024보다 작아요. 커요. 크다 보니까 다 걸러내요.
스카이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콧물, 기침, 열, 뭐 코감기 증상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집에서 스카이를 가동했을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 걸러주니까. 그리고 보면은 이 밑에 작은 것도 있어요. 0.027, 024, 콜리파지 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다 걸러요. 안 걸러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99. 전부 다 99.99% 이상. 이런 헤파 필터 없어요. 없고 이 가격에 파는 데도 없어요. 이런 헤파 필터를 쓴다면. 넘겨주세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잡는 공기청정기 뭐 이러면서 가대 광고 이런 것 때문에 그 공정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감염증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서 잘못 정보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걸리는 만큼 해야 되는데 과대 광고로 인해서 걸리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광고한 것 때문에 뭐 일단은 거기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된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넘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한국 광고 제품 중에 정상적으로 광고하는 거 보았냐고. 전부 과대 사기 광고라고. 그러면서 뭔 얘기까지 하냐면 그럼 K부구사도 효과 없네? 이렇게까지. 공기청정기 필터 같은 거니까 K부구사가.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없는 필터라고 다단계에서 나온 제일 비싼 기업 공청기 말하는 거지 뭐 기업 공청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과대 광고가 심하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여기에 미로 공기청정기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 함께 사용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과대 광고를 많이 한다는 거죠. 미세먼지와 코로나19 공포로 뭐 공기청정기 필스넷 퓨어 360 추가 뭐 이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야 돼요, 진짜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탈취 필터인데요. 지난번 그 탈취 필터는 평균 86%를 유해가스 제거율이 86%였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탈취 필터는 한국에서 만들었고요. 평균 94%가 유해가스 제거율이 높아졌어요.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래서 이 초강력 탈취 필터 엠모스피어 스카이는 평균 94%의 유해가스 제거율을 가지고 있고 그 유해가스 중에 아세트산이 96%, 암모니아가 94%, 아세트알데히드가 90%, 톨루엔이 99.5% 이상, 폼알데히드가 91%이 정도로 다 걸러주고요. 그리고 4개월에서 12개월 풍량 1, 2단과 사용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르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4개월에서 12개월 그냥 1, 2단 사용 시에 그 걸러지는 율은 똑같은데요. 이건 왜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지 여기 있잖아요. 제조국 또는 원산지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AS는 한국 아메에서 해주고 그리고 넘겨주세요. CADR 이거 공기 정화력 이거는요 8.5 세제곱미터 이게 21평이거든요. 21평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엠모스피어는 16평을 걸러줬었는데 스카이는 21평으로 넓혀졌어요. 더 범위가. 그래서 보통 시중에 뭐 몇 평 걸은다 해놔놓고 못 걸러주는 거 되게 많은데 우린 실제로 21평을 걸러줘요. 스카이가. 그리고 분당 8.5 세제곱미터를 걸은다. 21평을 걸은다는 얘기거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건 집진 필터 크기, 집진 필터와 탈취 필터의 크기 비교인데요. 타사들의 필터를 크기를 한번 보세요. 크기가 작고 두께도 얇고 그렇다 보면 그러면 크기 작으면 두께가 얇으면 더 잘 걸을까요? 못 걸어요. 걸을 수 있는 양도 적고요. 만약에 저 필터가 얇고 작으면 필터 교체 시기도 더 빨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교체 시기도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저희 스카이나 엠모스피어는 교체 시기도 다 나타나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공기청정기 너무 똑똑해요. 필터 그래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 필터를 사용하면 공기가 청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걸어질 수가 없고 저는 대부분 그거 청정기 필터 갖고 얘기 안 하고 사람들이
그냥 외형 가지고 가격 가지고 얘기할 때 저는 그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 뜯어봐요. 필터 비교를 해줘요. 우리 거하고 이거랑 크기 차이를 보여주고 어디까지 그런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 크기만 봐도 믿음이 가지 않나요? 필터가 얼마나 커요. 두께감도 커요. 그래서 걸러줄 수 있는 범위도 더 넓다는 거. 넘겨주세요. 그리고 요거는요. 주요 14개 냄새 원인 물질 제거율 시험에서 우수한 탈취력을 보였는데요. 아세트알데히드만 55% 걸러주고요. 나머지는 거의 75% 이상 다 걸러져요. 오존과 이산화질소, 오존은 100% 걸러주고요. 이산화질소, 크실렌, 황화수소는 99%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조차도 99%, 이산화황 98%, 벤젠 98%, 톨루엔 96%, 아세트단 95%, 암모니아 90%, 포름알데히드 90%, 다이옥신 80%. 이 정도 걸러주면 정말 괜찮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공기청정기가 뭘 걸러줄 수 있는지 그걸 보고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강력하게 계속해서 저는 지난번에도 공기청정기 사려고 하다가 뭐 저거 되냐고 렌탈 되냐고 묻는 말에 제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렌탈 공기청정기랑 일반 공기청정기 또 다른 점을 또 설명을 하고요. 하여튼 진짜 힘 빠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넘겨주세요. 그리고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16개 전 항목을 다 인증받았고 94개 물질을 다 걸러준다고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계 이것도 최초로 인증받은 공기청정기거든요. 영국 알레르기 재단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효과적으로 감소, 제거할 수 있는 제품에만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 인증을 부여하거든요. 여기 알러지 ORG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엠모스피어는 꽃가루, 곰팡이, 반려동물 털, 뭐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싹 다 제거해 준다는 거. 그 인증을 다 받았거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19가지 전 항목 인증. 이게 뭐냐면 박테리아, 강아지 털, 뭐 포말데이드, 담배 연기, 고양이 털 이게 쭉 바이러스까지 싹 다 걸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이 알레르기 저거 뭐예요?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하는 일이네요. 예, 그리고 알레르기 컨설팅, 다양한 국적의 과학자 및 기술자가 참여하고 15명의 독립적인 자문단이 있고요.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의 인증마크까지 받은 게 엠모스피어 스카이예요. 그래서 알레르기 인증 재단 받을 수 있는 인증은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국내 공기청정기 중에 그렇게 인증받았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알러지는 요거는 16개였고요. 네. 스카이는 19개. 19가지. 예. 맞아요. 그리고 예수 94개 유해 물질을 감소. 여기 보면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요. 자국물, 발암물질, 알레르기 유발 항원, 균류 포자, 꽃가루, 박테리아 다 걸러주거든요. 94가지. 그런데 공기청정기 여기도 넘겨주셔도 괜찮아요. 보시면 대부분 공기청정기가 뭘 걸러준다 이런 얘기 광고 안 해요. 광고할 때 보면. 근데 우리는 뭘 걸러주는 것까지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책자에 다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가짜를 여기 아메 책자에다가 넣었다면 그거 사기 가대 광고로 걸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각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영국 알레르기 재단 전 세계 청정기 성능을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엠모스피어 스카이는 전체 다 걸어준다고 인증을 받았고요. 웅진 2개, 그리고 저거는 뭐예요? 뭐예요? 하나, 둘, 셋, 4개, 5개. 인증받은 게 4, 5개씩. 많이 받아봤자 3개, 5, 6, 7개. 그게 다예요. 그런데도 공기청정기 가격을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비싸요. 자꾸 이야기하면 통한다고요. 바깥 공기보다 최대 5배 오염된 실내 공기를 걸을 수 있는 거는 진짜 엠모스피어 스카이
대단해요. 인증도 다 받았잖아요. 이런 걸 봐야 된다고요. 넘겨주세요.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새 헤파 필터와 쓴 헤파 필터 차이 안 보세요. 엄청나지요. 우리 집에도 얼마 전에 저걸 갈았는데 헤파 필터를요. 진짜 시커멓더라고요. 거기에 또 먼지가 막 우리 눈에 확인 안 됐던 것들이 막 더덕 붙어 있는데요. 만약에 공기청정기 쓰지 않았다면 제가 다 마셨겠죠. 그것만 마셔도 저는 진짜 폐암 걸려야 돼요. 넘겨주세요. 이래요. 가까이서 보면. 진짜 더러워서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코털에서 저걸 다 안 걸러준다는 얘기죠. 저거는 프리필터 제일 바깥쪽에 있는 프리필터인데요. 먼지가 진짜 하얗게 붙어 있거든요. 저걸 이제 물로 씻어내면 되는데 씻으면 진짜 잿빛의 먼지가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안 쓰면 내가 다 마시겠구나. 우리 가족들이 다 마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사장 주변 아파트는 더 심하고요. 도로변의 아파트는 그 공기청정기 필터 그 교체 주기가 더 짧아지겠죠. 먼지가 더 많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요거 아우 애완동물 키우는 집. 스폰서님 집에도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네, 그래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요. 털이. 진짜 우리 털이 장난 아니에요. 집은요, 우리 집. 아, 민경이도 집에도 애완동물 있어요? 고양이가 있어요. 아, 장난 아니죠. 우리 집에는 포메라니안 있어요. 장난 아닌. 저는요, 애완동물 털 깎아주는 가게 있잖아요. 거기 공기청정기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진짜 털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돌리니까 훨씬 더 숨쉬기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되는 날이 너무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씻기 바쁘더라고요, 진짜. 넘겨주세요. 엠머스피 5년 사용 시 초기 비용이 158만 원이에요. 탈취 필터를 5년 동안 5년 사용시켜서 처음에는 드라이 쓰고 4년 4개, 집진 필터 1개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이랑 다 계산하면요. 월 비용이 37,216원이에요. 렌탈 공기청정기보다 싸요. 렌탈 공기청정기는 정정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도 그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렌탈을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요번에 그거 하잖아요. 프로모션 하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을 더 싸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바꿔보려고 계획 중이에요. 한 개가 델델델거리고 있기 때문에. 파이팅. 그래서 모터 바꾸면 모터가 20만 원 넘어요. 그럴 바에는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그 환경까지 생각하는 경제적인 유지비. 하루 일단 풀 가동해서요. 24시간 기준 했을 때 한 달 전기요금이 1,050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 한 달 전기요금은 엠머스피 공기청정기 사용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이고요. 2014년 1월에서 10월 서울시 359만 가구 월 평균 전력 소비량이 302kW였고요. 월 전기요금이 47,500원 기준으로 산출을 되었대요. 그거에 비하면 하루 1단씩 풀 가동했을 경우에 1,050원이면 싸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지금 공기청정기 3대 들어가고 인덕션 2개 쓰고 뭐 정수기 쓰고 해도 한 달에 저희 집 전기요금이 3만 원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정수기도 냉온 정수기는 전기요금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는 진짜 전기요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내부 미세먼지, 당신의 건강이 위험하다. 벤젠, 포르말데히드, 스티렌 이런 것들이 차 안에 각종 오염물질들이 내장재들 때문에 나오는데요. 저는 제 차에 저도 설치를 해놨는데 매번 주황불이 들어와 있어요. 초록불도 들어온 적이 별로 없어요. 계속 돌아가요. 겨울 되면 좀 안 좋은 게 바람이 거기서 나오니까 발 시려 이럴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제 차를 딱 타는 사람들은 공기가 좋다는 걸 느낀대요. 그래서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나왔거든요. 넘겨주세요. 초미세먼지 노출된 태아, 장애 유발. 초미세먼지가 폐를 망가뜨린다 했잖아요. 아기들은 코털이 없기 때문에 더 심하겠죠. 바로 폐로 간다고 보면 돼요.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러면 장애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초미세먼지 저렇게 노출된 저는 저 애기들 있는 저 방에 스카이를 갖다 놓고 싶어요. 그래서 저 아기들만이라도 저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좋은 공기를 마시게 해 주고 싶어요. 넘겨 주세요. 그리고 미세먼지는 임산부 체내에 들어올 경우 사산, 뱃속에서 죽을 수 있고 기형아, 저체중아, 출산, 조산, 자궁 내 성장 지연, 태아에게 정말 큰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태아의 기관지 형성 괴는 임신 14주부터 27주까지 해당되는 중기에 들어가는데요. 미세먼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이 시기에 태아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산화 스트레스로 폐 기능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제 조카도 태어날 때 폐에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난 채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게 자연적으로 구멍이 메어지기도 한다는데 엄청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구멍이 메어지긴 했지만 그 집에도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들어갔어요. 일단은 다른 건 안 쓰더라도 공기청정기랑 정수기는 쓰라고. 그 두 가지는 꼭 쓰고 있어요. 다른 건 안 쓰더라도. 그래서 애들, 특히 남자애들은 집안에 가만히 안 있잖아요. 방방방방 뛰잖아요. 우리 조카들 진짜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가면은.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도 없으면 그 뛰어서 난 먼지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나는 그 모든 오염물질들을 애들이 다 마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좋은 거 쓰시고 진짜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인가요?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한 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때에는 얼마까지 뭘 걸을 수 있는지 그거를 알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비용을 5년 계산할 때 얼마 안 나왔잖아요. 아까 3만 얼마씩밖에 안 나왔잖아요, 월. 그러면 우리는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쁜 거, 그리고 바람 잘 나오는 선풍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서 건강하게 사업도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기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PT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